네, 안녕하십니까.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하고 저희처럼 소소한 채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특히나 황룡 팬분들이 많이 오셨었고, 구독자도 좀 늘었고, 마음 같아선 100% 황룡만을 위한 방송을 하고 싶지만, 이 사안이 애매한 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든다는 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실 황룡 팬분들에게 100% 맞는 방송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과 댓글에 여론에 따라 방송을 하겠다 약속을 한 이상 황룡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PD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황룡을 공격하는 입장을 취해다오. 그래서 저한테 황룡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가져왔길래 이걸 가지고 저는 반박을 해보는. 근데 뭐 반박을 해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속 시원한 방송은 못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2차 가해를 하는 방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일부 그 채널들 보면 그냥 딱 한쪽 선 그어놓고 그냥 가죠. 우리도 그러면 속 편하겠는데, 나름 제가 현직 기자이고 언론사에서 하는 채널에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선을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황룡 씨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이 있는데, 우선 팩트로 드러난 부분, 확실한 건 상해 전과 부분이죠. 결국은 그 벌금 50만 원 형을 받았다.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 원이 나왔고, 뭐 정치 재판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과가 된 게 맞고 벌금 50만 원 냈고, 이 부분은 뭐 팩트. 그 부분에서 이제 그 300만 원, 50만 원 뭐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뭐 댓글에도 그런 분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처분이 나온, 처벌을 받은 게 국가에 50만 원 벌금을 내는 거였고, 근데 이 과정에서는 뭐냐면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약식 기소 안 될 거야. 아마 재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뭐 아마도 벌금형이었을 텐데 벌금형의 액수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50만 원 벌금형으로 사건이 금방 약식 기소로 재판 없이 끝났는데, 그래서 그 합의를 위해 가지고 합의금과, 그러니까 치료비랑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줬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룡 씨 측에서는 입장을 안 밝혔지만 아마 뭐 이 부분까지도 또 다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쌍방폭행을 주장했었다, 뭐 황룡 어머니가 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을 회유했다, 뭐 이런 주장도 피해자 측에서 했었는데, 뭐 황룡 측에서 별다른 이에 대한 반박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건 또 이번 논란에서 유일하게 피해자가 직접 뭐 자신의 그 신원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제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심리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냥 팩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뭐 팬들도 크게 뭐 사실 아니다 주장하는 바가 없고, 이 부분은 뭐 그냥 어느 정도 상황 검증된 팩트로 보여지고, 두 번째 뭐 이레즈미 문신, 여하튼간 몸에 문신이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황룡 씨 만나가지고 옷 한번 벗어보러 가면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고,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한 의혹이고, 뭐 또 어린 시절에 사진도 뭐 공개 많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 황룡 씨가 정확하게 반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팩트가 아닐까 추정이 되는 사안이에요. 문제는 처음에 이 두 가지로 시작했었어요. 그 이진호 씨의 유튜브 방송도 이 두 가지가 주된 내용이었었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 의혹이 드러나서 사실이다, 팩트로 입증이 되면 그 외의 의혹들은 사실 여부에 대한 체크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황정 씨도 이제 그 하차할 때 입장 밝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을 사랑해 주신 분들 위해 가지고 그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사실이 아닌지 알 수 없는 영역들이긴 해요. 우선 학창 시절 이야기들, 뭐 동네 일진으로 불렸다. 근데 이건 약간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진과는 약간 다른 거죠. 동네 일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일진이라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뭐 소위 말하는 짝 먹고 좀 이제 친구들도 좀 괴롭히기도 하고, 뭐 빵석들도 시키고 폭행,
돈도 좀 가져가고 뭐 이런 이제 학교 일진을 이야기하는데 동네 일진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학교 일진 우리가 알고 있는 학폭에 나오는 일진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근데 뭐 동네에서 조목 좀 쓰는 형이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뭐 동네 학교 가는 길에 있는 공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뭐 배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이 내용은 그 이진호 씨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선 그 상해 전과는 다르게 직접 제보자가 방송에 출연한 건 아니고 제보자를 만나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전원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모로 봤을 때 학창 시절에 소위 좀 놀았다고 하려나 뭐 좀 그랬던 걸로 보여지는 어떤 분위기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폭행을 많이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방송의 전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도 전원은 증거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보자가 직접 이제 뭐 실체를 드러내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하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좀 과장된 건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폭로한 내용이 있는데 황룡 동창이라고 밝힌 분이 쓴 글이죠. 초중고를 함께 나왔다고 밝힌 글인데 뭐 약하고 장애 있는 학생들만 때렸다.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스스로 그랬다. 그래서 뭐 더 글로리에 나오는 손명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그런 글이 있으면서 또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역시나 좀 다른 친구들을 좀 괴롭히고 뭐 그런 친구였다라는 주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랑 맘카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글이거든요. 작성자가 불분명한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중고를 같이 나왔고 뭐 여러 약간 구체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엄밀히 그냥 제가 뭐 황룡 씨 편을 들고 뭐 아니면 뭐 어쩌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제가 취재할 때 제가 분류하는 걸로는 이 정도는 루머로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어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뭐 내가 뭐 어떻게 잘 아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거를 맞다고 받아들이면 좀 대한민국 연예 활동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루머 단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긴 한데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검증이 되지 않을까 검증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폭력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둘 다 MBN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인데 우선 황룡 전 여친이라고 밝혔던 글을 보면 8년 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글이 되게 화제됐던 건 이 사람의 친오빠랑 뭐 박아무개라는 오빠가 이런 자기가 그 자기와 관련된 글을 자기가 먼저 올린 게 아니라 그 친오빠랑 박아무개라는 다른 오빠가 MBN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그 PD인가 소속사에서 그 글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줘가지고 글을 삭제했다. 근데 이 뭐 빨리 삭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글이 올라왔으면 올라오자마자 화제가 됐을 텐데 이 글 자체 원본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 삭제됐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글만 있고 그러면서 이분 말에 의하면 뭐 굉장히 뭐 안 좋았었고 특히나 이제 뭐 그 박 씨라는 그 오빠에 대해서는 내가 황룡한테 맞는 걸 다 봐놓고 응? 그 사연을 올려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까 자기 친오빠랑 이 박아무개라는 오빠에 대한 원망감과 황룡에 대한 원망감이 다 더해지는 글이었어요. 이런 글이 사실은 굉장히 읽는 이에게 신뢰도를 확 높여줘요. 왜냐면 황룡을 공격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뭐 황룡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냥 뭐 악성 루머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글의 포인트가 황룡에게도 가 있지만 본인의 친오빠랑 또 다른 오빠, 그러니까 이걸 합의금 받아간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뭐랄까 신뢰감을 주는 글이에요. 근데 글이 신뢰감을 준다고? 팩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한 가지 사실관계는 확인된 거가 확인됐다라기보다는 입장이 나온 게 중요한 건 PD인지 소속사에서 합의금을 주고 글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선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 PD라면 불타는 트롯맨 PD를 얘기하는 거겠죠.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에서는 황룡 논란과 관련해서 피해자한테 위로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우선 공식적인 입장은 믿어주자고요. 이것도 역시 뭐 팩트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고 소속사에서 그랬을 가능성은 존재해요.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황룡 논란에서 가장 제가 그냥 연예부 기자로서 의문이 가는 부분은 소속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소속사에서 열심히 합의금을 뿌리면서 글을 다 지우고 있는데 그 못 지워진 몇몇 글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지,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준 건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저렇게 뭔가 황룡을 위해 가지고 이런 제보의 글을 올린 사람들한테 합의금이라도 줄 만큼 뭔가 이렇게 좀 일을 좀 커지지 않게 하려고 소속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의문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어떻게 이 글이 굉장히 허황되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 때문에 다른 더 큰 뭔가가 있는데 가려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봤을 때는 여전히 불명확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자친구가 등장을 하죠. 이분은 11년 전 아마 뭐 고교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황영웅 씨가 뭐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다른 고등학교에 다른 여고에 있는데 뭐 아니라고 없다고 속이고 저를 만났고 뭐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되니까 뭐 소주잔을 던졌다. 근데 소주잔 던진 것도 폭행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 소주잔을 나한테 던졌다는 게 그게 몸에 맞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 옆으로 던졌다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여자 관계가 문란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글 역시 그 MBN 불타는 트롯맨 그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왔거든요. 그런 글이에요. 역시나 그 사실 여부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글이죠. 제가 이제 보면 이제 학창 시절에 관련된 제보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라고 데이트 폭력을 주장했던 2건의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를 보통은 루머로 더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연예부 기자를 하면서 봤던 수많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시청자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라왔던 글들은 결국 그냥 검증이 안 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팩트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악성으로 고의적으로 음해하려고 썼다라는 게 아니라 팩트로 검증이 안 되면 그게 루머인 거거든요. 루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정말 억울한 마음에 이런 글을, 왜냐면 뭐 실명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익명 올렸는데 자기가 쓴 거를 이렇게 루머라고 한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대부분 뭐냐면 소속사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약하게 그냥 한 건데 나를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 해서 정식으로 어디 언론사에 제보한다거나, 언론사에 제보해도 익명성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본인이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언론사가 아니면 뭐 이준호 채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호 채널에 올라왔던 그 동네 일진을 불렀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팩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더 뭔가 본인의 그걸 높이려면 언론사에 제보하시면 언론사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가지고 이분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싶으면 익명성 보장하면서 보도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보도가 안 되겠죠. 2번째 방법,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올렸는지를 IP 추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알아내서 실제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히 학폭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나 이렇게 학폭을 당했다, 연예인이 뭔 얘기냐, 소송 걸었는데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폭이 있었구나 라고 분위기가 가는 거죠. 물론 그 글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안 될 뿐일 수 있고, 이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대중이, 왜냐면 모든 걸 다 그냥 익명성으로 게시판에 올린 거라고 다 그냥 루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사기관까지 거쳤으면 그래 어느 정도는 좀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황영웅 씨 관련되어 있는 그 루머들, 그 황영웅 씨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익명의 이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아직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루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소속사가 중요하다는 게, 소속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글을 올린 사람들이, 제보자들이 난 사실이 맞는데 라고 해서 언론사를 통하거나 그 다음 통로를 거치겠죠. 더욱 강력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것 정도로는 안 되겠고, 더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소속사 측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이제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힐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소속사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군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온라인 커뮤니티랑 SNS에 막 돌고 있는 글인데,
황영웅이 뭐 어느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 그 정확한 부대 명칭 쓴 거 봤을 때는 전 이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내용이 일병으로 제대를 했고 그 지속적으로 병가를 요청해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그 전역했다. 현역 부적 판정을 받아서 전역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의가사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군 생활을 불성실하게 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의무병 출신입니다. 불성실한 군인들 많아요. 저 불성실했어요. 그런데 아무나 입원을 시켜주느냐? 군대 의무체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 부대에 의무실이 있어요. 학교 양호실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치료를 받다가 심각하면 사단 의무대로 와요. 사단 의무대는 그 사단의 병원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사단 의무대 출신인데 사단 의무대 진료를 받아요. 그리고 사단 의무대에도 입원을 해요. 근데 사단 의무대만 해도 그 뭐랄까 전문 병원, 그러니까 그냥 동네 좀 큰 병원 수준의 생각되고, 근데 정말 그 국군들 병원이 있어요. 아예 병원급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회로 따지면 종합병원급이겠죠. 양주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양주병원에 있었던 얘기는 군대 내에서는 종합병원 정도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저 있던 사단 의무대 그 사단급 병원에 입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양주병원에 입원했다. 뭔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알아도 이건 뭐 그 의료진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디 아픈지 좀 뭐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양주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했다. 뭔가 군생활 그러니까 현역이 부족할 만큼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전역을 일병대 시켜줬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그럴 사유가 없는데 계속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가 일병에 전역을 했으면 이건 굉장히 큰 병역 비리 사건인데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같이 그 부대에 있던 동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죠. 저 새끼 뭔데 계속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서 그냥 전역하면 불성실해 볼 수 있지만 그걸 군생활 불성실하게 하라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기 때문에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검증 안 된 그 그냥 게시판에 돌아다니는 글이고, 두 번째 이 정도 사안은 뭐 문제를 삼기에는 아니면 군대를 안 간 경우도 많은데 군대 가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다가 전역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기에는 이건 약간 과도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 보이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황영우 씨가 본인이 이제 뭐 본인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그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있겠죠. 의혹이 뭐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3개는 수사 의뢰를 했다. 2개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 2개는 인정하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저도 다시 그때 방송을 하면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더 마음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제보자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뭐 다 피해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그건 2차 가해니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게시판에 글 올리는 밖에 없기 때문에 글 올리신 거였는데, 이걸 자기가 뭐 억울하고 화가 나서 글 올렸는데 황영웅 측에서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 제보를 해야겠죠. 저희 채널에 연락 주셔도 제가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기사 쓰고 방송할 것이며, 지금 보면 이제 몇몇 유명한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되게 방식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루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제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매체, 특히 방송사에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가 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증이 돼가지고 보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더 팩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게 다 사실이고 팩트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게 표출된 방식이 아직까지는 그냥 그 익명의 게시판 글이기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고, 다만 지금 문제는 황영우 씨의 첫 번째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전과자라는 게 되면서 이 전과자라는 단어가 나머지에 굉장히 그냥 신뢰도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 그 사안이 없었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의혹이 많았다, 결승전에 사찰 이유도 안 됐을 걸로 보여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뭐 그런 허위 글을 올렸다는 게 아니라 그
진행되는 일의 양상이. 근데 지금은 하나의 너무 큰 팩트 때문에 나머지가 그냥 사실이냐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관계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황룡 씨뭐 방송도 같이 하는데 그럴 필요 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채널에 있는 댓글만 보시더라도 황룡 씨 사랑하는 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럼 황룡 씨가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시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거나 내지는 수사를 하시든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황룡 씨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그나마 상처를 그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황룡 씨의 결단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면 황룡 씨 팬들대로 너무 억울한 마음에 MBN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도 너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피해가 이유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이 글들은 황룡 씨가 사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과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과를 하시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황룡 씨가 팬들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절실한 방법이에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황룡 씨의 노래가 훨씬 진실되게 다가올 거예요. 꼭 황룡 씨가 결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